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IS의 이지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야, 저와는 처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마감 시간 때 활약이 대단하시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 심도 깊은 아이디어들 잘 제가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 관심권은 계속해서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세는 HBM, 이걸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반기 밈. 하반기 밈. 밈처럼 관련 주가의 반응이 좋아서 그런 이제 별칭까지 붙었는데, HBM이라는 게 이 D램 적층 쌓아서 이 GPU나 CPU의 옆에 붙어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AI 반도체 ETF 전쟁 시작된다. 사실 패시브 자금의 유입도 있을 겁니다. 11월 후반에 패시브 ETF 2개가 지금 출시 앞두고 있어서 그냥 기계적인 수급도 아마 있을 텐데, 반도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아마 이제 좀 전에 앵커님께서 밈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네. 지금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이쪽으로 또 더 몰리는 경향이 있고, 예. 특히 이제 ETF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금 유입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분들의 방향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HBM 반도체 관련돼서는 사실 기존의 이제 기대감과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서 여기 1차적으로 상승 구간에 왔다면, 아마도 이제 다음 주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는 또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HBM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기존의 사업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면, 아마 이번 21일날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는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실적 가이던스가 제시되는 아마 그런 경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우리가 이전의 상황을 좀 보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부 이제 헤지펀드, 당위성 자금들은 차익 실현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움직임은 이번에도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런 단기성 물량이 나갈 때 오히려 장기성 물량들이 유입되면서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간의 조정을 거친 후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는 점을 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아무래도 AI 연산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쪽은 다소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프로세서 쪽, 연산 반도체 쪽도 미국 쪽에서 정말 잘하고, 파운드리 주문 받아서 제작하는 쪽은 TSMC 대만이 잘하고, 그래서 여기에 두각을 나타낸 쪽이 이겁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 그렇죠. 겠지만 네. 우리나라 한국 증시 내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 주식을 연관해서 찾고 계실 텐데, 요즘 갑자기 뜨는 게, 오늘도 아마 소켓 관련주, 테스트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뜨고 있을 겁니다만, 이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 안에서 좀 주목하시는 파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를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는 하이닉스가 이제 가장 많이 포커스를 좀 받았고, 예.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과연 이 AI 반도체, HBM 반도체에서 어디가 가장 주도 섹터가 될 거냐 부분은 사실 지금도 좀 진행 중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일단 우리가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은 하이닉스 계열의 후공정, 패키징 업체에 가장 주목을 했고, 이 부분이 이스페타시스나 한미 반도체 등의 주가 급등을 좀 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시되는 ETF도 경향을 보면 일단 후공정 패키징 업체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출시되는 코덱스 ETF 같은 경우도 역시 그 내용을 좀 보면 전반적으로 전공정과 후공정 골고루 배분을 했지만 후공정 업체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뒀고, 미래세에 출시되는 역시 타이거 ETF 역시도 보면 오히려 전공정을 배제하고 후공정 패키지 업체 중심으로 펀드 구성 종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후공정 패키징 업체가 지금은 가장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결국 그 후공정 패키징 업체의 주가 급등과
전방 산업인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의 주가 상관관계를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곱씹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어떤 예측성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에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좀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과 실적 간의 괴리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본다면 후공정 패키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중심이 되겠지만 전공정에서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쳤던 종목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은 HBM 반도체가 5세대까지는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하이닉스 계열이 주도를 하겠지만 HBM 반도체 6세대부터는 삼성전자도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과정 그게 아마 내년 이제 후반기 정도 될 건데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주가 저점을 형성하는 삼성전자 계열의 후공정 업체나 전공정 업체들도 지금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사실 전공정 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 등락이 좀 좋지 못했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후공정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필수라기보다는 선택 사양이었죠. 대부분의 전공정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누렸던 반면에 쉽게 말씀드리면 패키징 업체들은 이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일부 이제 공정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HBM 반도체에서는 완전히 역정되었죠. 왜냐하면 누구나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HBM 반도체 자체가 D램 반도체에서는 기술력을 상당히 요하고 있고 특히 이 적충을 쌓는다라는 부분은 이전 과정에서 패키징 과정이 좀 많이 달라졌고 패키징 기술이 좀 고도화되었고 특히 우리가 패키징 기판 자체가 얇아지면서 전면 후면에 대한 벌법 자국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후공정 업체에 대한 부분이 필수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많은 곽감을 받았다. 다만 그걸 감안해서 이미 주가가 많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은 꼭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신조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후공정 패키징 좋은 거 맞는데 혹시 장비주는 왜 떨어지는지요? DIT 같은 종목이요 하셨거든요. 많이 올라서 미리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대치와 실적의 괴리감이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한미 반도체 실적 발표에 의해 이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일부 헤지 펀드 물량들이 비중을 좀 줄였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조금 받았고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러켄 밀러 같은 분들이 비중을 일부 축소를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소로스는 전략 매도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거 말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비중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좀 받아서 하이닉스나 지금 이런 계열도 조금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외국인들이 매집했던 물량 대비로 본다면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항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좀 받았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한 며칠 정도 뒤 이후에 주가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했던 예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주가 차익이 좀 컸던 종목들은 지금 정도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베이스에서 너무 벗어난 종목들은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ETF가 출시가 본물을 이루게 되면 이 ETF에 포함되는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과 그렇지 못한 종목 간의 괴리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점을 본다면 그것도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장비 업체들 일부와 후공정 업체들 일부의 주가 하락은 차익 실현 매물의 일부 현상.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로 보면 여전히 HM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수급적으로 단기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실적에 비해서 먼저 치고 많이 나간 종목은 좀 충고를 가능성이 있지만 모멘텀 측면에서 여전히 방향성, 산업의 확장성 국면은 반도체, 특히 AI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쪽 HBM 긍정평가였습니다. 그 앞서서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 말씀을 주셨는데 공정은 두 가지 크게 나눠집니다. 여기에 패키징 공정은 한 61% 비중이 들어가고요. 미세화 공정이 39%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징 공정 비중이 많고 거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한미반도체, 그다음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ISC 순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본다면
여전히 상승의 룸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호응종 업체들은 여전히 저는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중공정 업체들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공정 업체들은 주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아직도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우리가 하이닉스에서 기대하는 바는 물론 HBM 반도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긴 하지만 D램 반도체 전체 상황이 지금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초입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출시되었던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코덱스 ETF와 타이거 ETF를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코덱스 ETF 같은 경우는 전공정 업체와 호응용 업체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장점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호응용 업체도 한미 반도체 비중이 좀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펀드 비중에서 한미 반도체 비중이 24%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거의 한미 반도체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실적과 관련돼서 한미 반도체 주가가 출렁이게 되면 상당히 ETF 자체에 조금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거 ETF 같은 경우는 거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공정이 한 60% 그리고 미세 공정이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은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 위주로 비중이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미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대부분 10% 내외의 종목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이가 ETF 성격의 차이는 조금 만들어질 것 같고요. 나는 지금 후공정과 D램 반도체 전체 사이클을 좀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ETF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후공정에 특히 패키징 업체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타이거 ETF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선호하세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음 주 상장 예정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공업체가 들어가는 코덱스 ETF가 좀 더 좋긴 한데 전공정. 근데 여기 한미 반도체 비중이 말씀드린 것처럼 24% 너무 높거든요. 24.55%. 그 다음이 ISC, 리노공업, 대덕전자 순입니다. 소켓 그 다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종목 그 ISC랑 비중 합치면 40%가 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산다면? 종목으로 산다면 저는 그래도 일단은 후공정 중에 한미 반도체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는 일단 가지고 가고 이번에 이제 실적이 조금 출렁거리긴 했지만 어쨌든 수혜를 보면 단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코덱스 ETF나 타이거 ETF가 둘 다 한미 반도체가 최고 비중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 지금은 이제 소부장 쪽에 관심이 워낙 높아지지만 우리가 이전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좀 보면 직전에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 이후에 급등이 나왔던 그 시점에 본다면 그때 한 두 달간 마지막 주가 코스피 지수가 크게 피치를 올릴 때 삼성전자가 한 두 달간 한 60% 정도 가까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물론 소부장은 거기에 대비해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자체가 전방산업치고는 주가 등락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한번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이 종목들도 충분히 주가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이 나옵니다. 달리는 말에 이유는 분명히 있다. 왜 잘 가는지, 그 섹터 안에서 대장이 왜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섭지만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는 말이 더 가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 두 종목 추려주셨습니다. 저 한 가지요. 제가 태클을 거는 건 아니고요. ETF 상장이 21일이잖아요. 그럼 패시브 자금이 딱 이때를 기점으로 끊길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글로벌 자금 이동을 본다면 국제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저때 일단 패시브 자금들이 포커스를 많이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맞출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은 패시브 자금이 주가를 실제적으로 많이 끌어올리진 않거든요. 패시브 자금 자체는 주가를 어느 정도 견인하고 그 추세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주가의 등락이 크게 나오는 것은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난 뒤에 유입되는 액티브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ETF가 결정이 돼서 어느 정도 패시브 자금이 HBM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의 정리가 끝나고 나면 아마 한 1주나 2주 정도 상관을 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때는 보통 패시브 자금이 형성될 때보다는 패시브 자금이 형성되고 난 직후에
액티브 자금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좀 더 포커스를 그렇죠. 맞추시는 게 주가 탄력에는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가 과거에 좀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 때도 ETF 출시가 거의 그 단기 고점이었고 로봇도 ETF 출시됐을 때가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기계적으로 ETF 포지션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담는 종목들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액티브, 그러니까 그 회사의 실적과 가치를 보고 다시 들어오는 자금이 있으면 지금의 로봇주가 그런 그렇죠. 상승 다시 맞습니다. 만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 평가 주셨습니다. 근데 변동성 있을 수 있어요. 일정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차 전지의 배신. 오, 이런 제목 제가 단 거 아닙니다. 예, 기사 제목인데 내년까지 들이우는 그림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눈높이가 점점 낮아지나 봐요. 그러니까 역성장이 아니고 1개월 전에 이만큼 벌 거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보니까 요만큼 벌 것이다. 1개월 전보다 조금 눈높이가 낮아졌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하지만 민감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수급에 지금 너무 이제 얽매이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지금 훼손되는지 혹은 펀더멘탈 변화가 되는지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된 셀 뿐만 아니라 소재도 상당히 EPS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본다면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과연 내년도 4분기와 내년도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든다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년 이익 성장치 전망치가 한 12%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소재에서는 에코프로가 내년도 2024년도 EPS 가이던스가 27% 이상, 거의 30%에 가까운 수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구조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는 사실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이런 이익 전망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대비를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전기차 수요와 관련된 부분과 리튬 가격의 하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게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를 떠나서 지금 당장 하향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특히 전기차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런 수요의 부진이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기나 자동차 등은 초창기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나면 이 얼리 어답터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줄어드는 시점에 매출이 급감하는 현상은 대부분이 다 거쳤습니다. 보통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볼 때 S커브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S커브 현상은 초창기에 얼리 어답터들이 빠져나오고 난 뒤에 매출이 급격히 줄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또다시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런 매출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파악할 때 우리가 S커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과연 이제 전기차도 그런 S커브 현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말 구조적으로 성장성이 좀 더디게 되는지 여부는 적어도 내년 중반에 이후에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쨌든 이런 펀더멘탈상의 변화와 관련되어서 수급에만 우리가 너무 몰입하지 말고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에서 밸류를 꼭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쪽의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도체도 지금 실적이 아니라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가는데 밸류에이션 측정이 거기도 안 되는데 왜 유독 2차 전지에만 이렇게 밸류에이션에 그 빡빡하게 적용을 하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대답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있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특히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은 일단 부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앞으로 매출이나 EPS 가이던스가 그걸 뛰어넘으면서 성장성을 가져온다면 물론 이제 이 밸류가 높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당장은 이런 밸류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조금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절대 수치로 본다면 그 부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워낙 그 EPS 가이던스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처럼 3분기 실적이 조금만 나쁘게 나와도 주가에 미치는 데미지는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인 투자가 분들은 충분히 좀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시장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단적인 예를 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유럽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 배터리 업체를 얘기할 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이나 미국, 북미에서는 우리 업체들이 상당히 선전을 했고 상당한 퍼포먼스를 낸 건 사실이지만 이번 3분기 기준으로 본다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의 점유율이 80% 초반대에서 50%로 좀 내려앉았고요. 반면에 CATL은 유럽에서 점유율이 40%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우리가 펀더멘탈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모든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밸류를 따져서 그 밸류에 맞는 종목을 찾아 나가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는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터리는 좀 보수적인 시각 주셨고,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 주가의 이제 수익률을 생각해서 대응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양 측면 모두 있습니다. 잘 따져가시면서 대응 전략 각각 이제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 이 사진 뭔가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테슬라. 예. 요 모델의 기대감이 좀 많은 편인데 디자인이 약간 블럭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이제 블럭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게 곧 출시 예정인데요. 11월 30일에 공개 예정이고 여기에 혹시 FSD 완전 자율주행 버전 12가 탑재가 되는 것인가? 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건 아닌데 이제 머스크 CEO가 FSD 버전 12를 2주 안에 출시를 할 건데 딱 이 행사하고 시점이 일치해서 주목을 모으는 모양입니다. 1차적으로 국내에서 영향력이라고 하면 자율주행 테마 섹터의 반등, 상승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화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과거 트윗. 표현을 했고 누가 질문을 했는데 소비자 한 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2주 정도면 뭔가 받아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FTX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이제 꾸준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히 불을 지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드만삭스의 레포트였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EPS 가이던스를 책정할 때 나왔던 자율주행을 완전히 이제 뒤집는 골드만삭스의 레포트가 나왔었고, 그 내용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아마 2030년까지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까지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레포트가 나왔고, 거기서부터 하락하던 테슬라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이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지만, 하지만 이제 그 레포트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 주가는 이 FSD 모델이 과연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부분은 상당히 논쟁이 좀 되었고, 특히 이 테슬라형 자율주행 모델과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모델은 일정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AI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테슬라형처럼 현장에서 자료를 많이 모집을 하고 그거에 대한 딥러닝을 하는 과정과 AI 자체에서 딥러닝을 거쳐서 나오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좀 다른데 사실 이게 어느 게 표준화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테슬라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일단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자율주행 전체가 상당히 모멘텀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섹터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것은 단순 단기 테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런 자율주행이 더 보급화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따라붙는 하드웨어라고 하면 카메라 모듈 정도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시나요?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작년, 작년 초에 LG 에너지텍을 비롯해서 자율주행 모델형에서 테슬라형 모델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형 자율주행 모델은 수많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딥러닝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왜 최근에 자율주행 부분에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었냐면 최근에는 이런 모델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AI 상태에서 딥러닝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소보장에 접근을 하실 때는 이런 기술적인 경향의 반영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단답형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테슬라밖에 안 남는데 테슬라 고 스탑. 테슬라는 일단은 좀 참겠습니다. 스탑.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